해볼게. 1번은 많이 맞긴 한 것 같은데 선생님 방법이랑 너희 방법이 어떤지 한번 비교해봐. 자, 63쪽 1번이야. 수다리와 미다리가 말하는 두 수, 각각 두 수를 얘기하고 있어. 조건을.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눈 몫을 구하래. 그럼 큰 수와 작은 수를 각각 구해야겠지. 네. 자, 조건 첫 번째. 두 수의 합은 31.59, 두 수의 차는 19.5. 요 두 가지를 가지고 두 수를 각각 구해서 몫을 구하라는 얘기야. 나누어서. 이해됐지? 문제가 복잡하진 않아. 자, 그럼 두 수가 지금 헷갈리니까 하나를 가, 하나를 나 이렇게 놓을게. 조건을 정리해보면 가와 나, 가가 더 큰 수라고 하자. 자, 요런 조건일 때 가, 나의 합과 가, 나의 차를 알려줬어. 합은 얼마라고 했고 31.5라고 했고 차는 얼마라고 그랬어? 19.5라고 했어. 자, 지금 모르는 값이 몇 개야? 가, 나 두 개. 그 조건 몇 개 나왔어? 두 개 나왔어. 그러면 가 따로 나 따로 값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너희가 나중에 이제 방정식을 배우게 되면 둘 중에 하나를 없애는 거야. 그러니까 모르는 값을 두 개가 아니라 하나로 바꾸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로 바뀌겠어? 대신 대입하면 바뀌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가의 값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 가를 설명해봐. 그럼 어떻게 나타낼 수 있겠어? 가는 21.5 빼기. 여기에서 얘를 빼서 얘가 됐어. 그럼 가는 나 더하기 19. 맞아. 얘네들을 더하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럼 등호가 있다는 건 대신 쓸 수 있다 그랬잖아. 네. 그러면 요 위에 식에서 가 대신에 뭐라고 쓸 수 있어? 나 더하기 19.5라고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두 수의 합은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야? 나 더하기 19.5에다가 다시 나를 더하면 그게 31.5가 된다는 얘기지. 그럼 모르는 값이 두 개에서 하나로 줄어들었지. 그럼 해결할 수 있겠지. 자, 나 몇 개에다가? 두 개. 두 개의 합에다가 19.5를 더하면 얘가 된다며. 그러면 나 두 개의 합은 얼마란 얘기야? 여기에서 얘를 빼주면 된다는 얘기지. 이해됐어요? 자, 그럼 빼면 얼마 나와요? 12가 나와요. 그럼 나 하나의 값은요? 6이란 얘기인가요?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가는 어떻게 구할 거야? 여기 있잖아. 나에다가 얼마 더하면 된다고? 19.5. 그래서 가는 6에다가 19.5를 더하면 돼. 그래서 얼마야? 25.5가 되겠죠. 이렇게 가 하나를 더하면 돼요. 만약에 이렇게 바꾸는 게 어려우면 예를 들어서 두 수의 합과 차가 나오잖아? 그러면 이렇게 해도 돼. 얘네들을 더해버려. 그러면 가는 몇 개가 돼? 두 개. 나는 없어지지. 하나는 더하고 하나는 뺄 거니까. 두 개 합해버리면 없어지는 거잖아. 그럼 결국 각 두 개의 값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31.5와 19.5에 뭐가 되는 거야? 합이 되겠지. 여기 더했으니까 여기도 더하면 되잖아. 그럼 마찬가지로 모르는 값 두 개에서 하나가 없어져서 구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하나의 문제를 바꿔서 모양을 바꿔서 대입해서 풀어도 좋아. 됐나요? 일반적으로 많이 적용할 수 있는 거는 이 방법이기는 해요. 다른 문제에도.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마무리. 누구를 누구로 나눠라?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눠야 아니면 작은 수를 큰 수로 나누는 거야. 큰 수를 나누는 그럼 25.5를 얼마로? 6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얼마 나온다고? 4.25. 계산만 하시면 되고요. 이 문제의 목적은 너희가 배운 내용을 가지고 모르는 값 두 개를 하나로 바꿀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됐나요? 네. 질문. 정리하세요. 그럼 2번으로 갈게요.
선생님과 다른 방법을 하면 그럼 선생님 풀이를 적어도 돼요? 쳐보세요 필요하면. 이 T라고 자, 그럼 2번 시작해도 돼요. 아직 정리해. 자, 봅시다. 자, 2번은 지금 평행한 두 선 사이에 삼각형 하나랑 사각형 하나가 들어가 있어. 그런데 얘가 이등변 삼각형인데 화살표 방향으로 움직일 거야. 직사각형은 안 움직여. 삼각형만 움직일 거예요. 움직이는데 빠르기가 나와 있어. 7초에 6.16cm씩 이 선을 일직선으로 똑바로 움직인대. 그랬을 때 20초 후에 두 도형이 서로 겹쳐지는데 그 겹쳐진 부분의 넓이를 구하래. 문제 이해됐어요?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얘는 고정돼 있고 얘가 이렇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거야. 그러면 어느 순간 얘와 조금씩 겹쳐지겠지. 그래서 시간이 더 지나면 얘를 지나쳐서 이렇게 지나갈 수 있을 거야. 근데 20초가 지났을 때 어떤 모양이며 그 상태에서 겹쳐진 부분의 넓이를 구해, 이런 뜻이야. 그러면 20초 후에 어떤 모양으로 겹쳐지는지를 알아야겠지. 그러려면 20초 동안에 얼만큼 움직이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 봅시다. 지금 삼각형이 움직이는 빠르기가 7초에 6.16이래. 센티미터지? 자, 근데 내가 알고 싶은 건 몇 초라고? 20초야. 근데 단번에 20초를 알아낼 수도 있어. 몇 배인지 해서. 근데 헷갈리면 뭘 생각하면 돼? 1초에 얼만큼 움직이는지를 생각해보면 되겠지. 그럼 얘는 간단하잖아. 어떻게 계산해? 6.16을 7로 나눠보면 되겠지. 계산하면 1초에 얼만큼 움직여요? 0.88 이만큼 움직여요. 그럼 20초 동안은 0.88 곱하기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얼마 나와요? 7.6 그렇죠. 17.6. 이렇게 움직여요.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그림을 그려봅시다. 얘가 17.6만큼 움직이는, 이거 중요한 걸 빼먹었네. 지금 13.6cm만큼 떨어져 있어. 그럼 기준을 하나 잡아야 돼. 나는 이 끝점을 기준으로 잡을 거야. 그럼 이 끝점이 얼마큼 움직여야 되는 거야? 17.6만큼 움직여야 되는 거야. 맞아요. 그럼 얘가 어디가 있을까? 여기가 13.6이니까 거기에서 얼만큼 더 가야 돼? 4cm 더 가야 되는 거지. 그러면 4cm만큼 더 갔을 때 얘를 뭐 기역이라고 하면 기역이 이쪽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러면 얘가 지금 8이잖아. 그럼 여기가 4야. 그러면 딱 어디에 와 있다는 얘기야? 밑변의 중심에 와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얘가 이 상태로 돼 있다는 얘기겠죠. 20초 후에. 그림 이해돼요? 네. 자, 그럼 겹쳐지는 부분이 어디예요? 바로 이 부분이 겹쳐지겠죠. 됐나요? 자, 그래서 겹쳐진 부분의 넓이는 무슨 삼각형이야? 아닌데 겹쳐진 부분. 왜 직각이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등변 삼각형에서 밑변의 중점, 가운데 점하고 요 꼭지각을 연결하면 얘랑 얘가 어때? 같아요. 합동인 삼각형이 되지. 그렇다면 이 각도 어때야 돼? 두 개 다 똑같아야 되니까 직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가 직각이라고 알 수 있어요. 그럼 편하죠, 이제 계산하기. 그러면 어떻게 돼? 밑변이 얼마고? 4고. 높이는 여기 나와 있으니까 10.6. 그 다음에 삼각형이니까 나누기 2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얼마다? 20.3 아니야? 21.2? 왜 틀린지 알겠다. 왜 20? 그치, 21.2야. 근데 나누기가 나누기가 삼각형이니까요. 이해됐어요? 왜 틀렸는지 찾았어? 그냥 삼각형을 밀고 있어. 그러니까 겹쳐진 그림을 그려놓고 하는 게 편할 것 같아. 문제를 안 읽었어. 그다음에 3번으로 넘어갈게요. 그 그림에다가 요 그림 그려놓으세요. 겹쳐진 그림. 따로 그릴
필요는 없고 책에 나와 있는 그림에다가 그리시면 돼요. 추가로. 저 움직이는 도형 유형은 중학교에서도 가끔 나와. 근데 그때는 이제 좀 더 복잡한 조건이 있고 도형이 서로 움직여. 같이. 그래서 그런 거 좀 더 복잡해지긴 하는데 저런 유형이 나오기도 해요. 그다음에 3번. 터널 통과하는 거네. 이거 우리 많이 했었잖아. 근데 이게 많이 하긴 했는데. 다시 설명해 줄게. 얘는 원리만 이해하면 문제가 조금씩 바뀌어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어요. 시작할까요? 좋아요. 자, 길이가 165m인 기차가 있어요. 이 기차는 1시간에 117km씩 일정한 빠르기로 달리고 있대요. 이 기차가 길이가 1200m인 터널에 들어가기 시작해서 완전히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몇 분인지 소수로 나타내세요. 그림 그려보면 이해가 빠르다 그랬어. 자, 기차 하나 그리고 기차 길이가 얼마라고요? 165m예요. 단위 중요하죠, 이 문제에서는. 네. 자, 근데 얘가 어떤 터널을 통과하기 시작해서요. 자, 터널은 얼마래요, 길이가? 1200m. 1200m래요. 자, 그러면 완전히 통과했다는 얘기는 얘가 어떻게 돼야 돼? 맨 뒤에까지 빠져 나와야지 완전히 통과했다고 얘기할 수 있지. 네. 자, 그러면 요 상태에서 이 상태가 될 때까지 이 열차는 얼만큼 움직였어? 1360. 그림에서 나타내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인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즉 네. 이만큼 이동한 거지. 1365. 얘가 이동 거리죠. 이렇게 이동해야 완전히 빠져나오는 거지. 이 그림은 이해돼요? 네. 좋아요. 그럼 이제 이동 거리 알고 있어요. 이동 거리가 누구 길이랑 누구 길이를 더해야 돼? 1200이랑 160. 터널 길이하고 기차 길이를 더한 만큼 이동해야 완전히 빠져나와. 그래서 1365m를 이동한 거야.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야? 나는 시간을 알고 싶잖아. 우리 거리 속력 시간 배웠지. 속시. 그러면 시간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 속력 나누기. 지금 빠르기가 나와 있잖아. 얼마로 나와 있어요? 빠르기가 117. 빠르기가 1시간에 얼만큼? 117km 간다고 나와 있어요. 됐죠? 맞아요. 근데 여기서 헷갈리는 게 마지막에 뭘로 물어봤어? 걸리는 시간. 시간을 몇 분인지. 그치, 분으로 물어봤어. 이게 문제야. 그래서 헷갈려. 얘 단위가 뭔데? 시간. 근데 질문은 분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조건을 분으로 1분. 바꿔야 되겠지. 그럼 1시간에 얼만큼이 아니라 뭘 알아야 돼? 1분에 얼만큼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맞아. 그러면 1시간은 몇 분이니까? 60분. 그렇지. 그럼 얘는 117 나누기 60을 해보면 1분에 얼만큼 가는지 알 수 있겠죠. 네. 이 거리 속력 시간 문제는 단위를 맞춰주는 게 일단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해결해야 돼. 자, 그러면 얘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1.95. 단위는요? 단위가 분. 여기가 킬로미터니까 얘도 킬로미터예요. 그쵸? 근데 이동거리 아까 우리 뭘로 구했어? 미터로 구했잖아. 그럼 얘도 뭘로 바꿔야 계산이 돼? 미터로 바꿔줘야 돼. 그러면 1000배 하니까 얼마야? 1950m. 맞아요. 이렇게 해놓고 마지막에 이제 계산을 해야겠죠. 마지막 10으로. 자, 이제 생각해봐. 이만큼 이동해야 되는데 1분에 이만큼 갈 수 있대. 그럼 걸린 시간은 어떻게 계산해? 1950. 이거 나누기 얘야, 얘 나누기 얘야. 이동거리 나누기 빠르기. 거리 나누기 1분에 갈 수 있는 빠르죠. 그죠? 속력이죠. 그래서 걸린 시간은 1365 나누기 1950이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계산은 얼마? 0.7. 0.7 나오죠. 이거 어떻게 누구로 나눠야 되는지 헷갈리면 이거 생각하면 돼. 우리 뭐 배웠어? 빠르기 비율 배웠잖아. 그럼 빠르기 어떻게 구해? 시간분의 거리. 빠르기는 두 개 비교하지. 누구랑 누구 비교해?
시간과 거리. 시간과 거리 비교해. 둘 중에 기준량이 누구야? 시간. 시간이야. 한 시간에 얼만큼, 1분에 얼만큼, 1초에 얼만큼 이렇게 비교하잖아. 그러니까 얘는 비교하는 양 나누기 기준량 하면 누구 나누기 누구야? 시간. 거리 나는 나누기 시간. 시간이잖아. 그치? 근데 지금 여기에서 난 뭘 모르는 거야? 이 시간을 모르는 거야. 얘랑 얘는 알고. 그럼 얘 어떻게 구해? 거리 나누기 빠르기로 계산하지. 그래서 거리 나누기 빠르기로 계산하는 거야. 그래서 이 시간 하나 알고 있으면 이게 기억이 안 나면 이걸 써놓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거속시 문제는 여러 단원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번 갈게요. 어렵지 않았어? 너무 어려워. 이거 맞은 사람? 어진이 맞았어. 오. 어제 그림 그렸어? 저 그림 그렸어요. 일단 얘는 문제를 이해하는 것도 조금 헷갈릴 수 있어. 그게 쉽지 않아. 무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직사각형 넓이 거리다가 수가 너무 크게 나와. 너무 크게 나와서 당황했어? 네. 당황하면 안 되는데. 원래 수능 크게 나왔어. 수가 크게 나와도 당황하지 마. 얼마든지 더 큰 수, 더 작은 수 나올 수 있어. 계산하다 보면. 보자. 그림과 같이 점 이응이라는 애가 얘가 움직이는 점이야. 지금 그림은 그냥 예를 들어서 하나를 그려줬을 뿐이야. 얘가 여기 고정돼 있는 점이 아니야.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움직인대? 이응이 출발했어. 어디서? 기역을 출발해서 둘레를 따라서 화살표 방향으로 지금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출발할 거야. 기역에서. 그래서 이 변을 따라서 이렇게 이동한다는 얘기야. 이해됐어요? 얘는 움직이고 있는 중이야. 그랬을 때 이 이응이라는 점이 1분에 12cm씩 움직이는 빠르기로 움직이는데 그랬을 때 얘가 지나간 부분 이을과 만약에 이응이 여기 있으면 이응 비율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움직이겠지. 맞아요. 그랬을 때 이 선분이 움직인 지나간 넓이가 이 직사각형 넓이의 얼만큼? 4분의 3이 될 때는 이응이 출발한 지 얼만큼 지났을 때니?를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4분의 3이 된 형태를 한번 그려봐. 어디까지 오면 얘가 지나간 게 4분의 3이 될까? 4개로 나눠주면 되니까. 일단 어떻게 하면 돼? 얘를 반으로 나눠버려. 여기까지 오면 이응이 여기까지 오면 반만큼 지나온 거지. 근데 4분의 3이니까 나머지 반에 다시 반을 더 지나가야 되는 거잖아. 그럼 나머지 반이란 얘기는 얘가 이응이 이렇게 중점을 지날 때겠지. 그러면 2분의 1에 4분의 1이니까 4분의 3이 되겠지, 이 부분이. 맞아요. 네. 그래서 이응이 여기 와 있을 때가 지금 문제에서 얘기하는 조건이 맞는 때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쓱 여기까지 지나오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부분이 다 이응 리을이 지나온 부분이 되는 거지, 여기가. 이해됐어요? 요거를 찾아내면 그 다음은 조금 쉬울 거예요. 그러면 이응이 여기까지 오려면 얼만큼 이동해야 해? 넓이의 4분의 3이 올 수 있는 지점은 니은 디귿의 어디에? 가운데점, 중점이라고 할게요. 중점에 와야 해. 그쵸? 그러면 이때 이응이 이동한 거리, 점 이응이 이동한 거리는 얼만큼이 될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만큼 이동한 거겠지.
맞아요. 네. 그러면 얼만큼? 78.5에다가 191이 얼만큼? 나누기 2. 맞아. 절반만큼 이동한 거죠. 자, 그러면 정리하면 계산하면 얼마예요? 95.5인가요? 계산하면 174? 이만큼 이동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할 게 빠르기죠. 점 이응이 이동하는 빠르기가 나와 있어. 얼만큼으로 나와 있어? 1분에 12cm. 맞아. 그럼 이동 시간. 누구를? 아까 했지? 거리를 1분에 이동하는 빠르기 얼마로? 12로 나눠보면 되겠죠. 그러면 얘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14.5. 단위는요? 얘가 1분이 기준이었으니까 얘가 분인 거죠. 그럼 14.5분인데 마지막에 뭐라고 물어봤어? 분초로 물어봤죠. 그럼 14.5는 14와 10분의 5고요. 14와 60분의 30. 그래서 14분 몇 초다? 30초다. 이응이 출발한 지 몇 분, 몇 초 후니 그랬으니까 답 써주시면 되겠죠. 문제 이해됐어요? 그림에다가 저 그림 이렇게 표시해 주세요. 처음 보는 문제라서 처음 접근하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라고 당황했을 수 있어. 그 다음에 5번은 오히려 많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예쁘게 써놓고 끝나면 안 돼. 꼭 집에서 복습하세요. 스텝 3는 어려우니까 시험에 안 나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제 충분히 나올 만하죠. 우리 많이 배웠으니까. 선생님 시험 문제 보셨어요? 다 풀어보진 않고 대략 훑어만 봤는데 되게 쉽지 않아요. 안돼. 심하잖아. 기본. 기본. 기본은 그냥 뭐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개념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특히 비례식 비례배분 개념만 이해하고 있으면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비례식과 비례배분. 계산이 막 되게 복잡하거나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선생님 비례식과 비례배분은 이거 숙제하는 것처럼 비례식과 비례배분 안 써요? 안 쓰면 틀려요. 식 다 확인해요. 왜냐하면 식이 중요한 단원이라서 그래요. 특단을. 근데 분기 테스트 그 나비 형식이 있어요? 네. 이번 분. 일단은 일단은 오 마이 정시는 보통 책에 있는 문제는 만 풀 수 있으면 돼요. 영문서도 나와요. 나오겠죠 당연히. 오 마이. 책에 나오잖아요. 저랑 그래서 혜윤이 일요일 날이 7시간 뭔가요? 7시간 동안 만나고만 있으면 안 돼요. 7시간 동안 공부해야 아니 돼. 제가 얘한테 물어볼 게 많아요. 친구랑. 궁금한 거야 몇 시간이니까. 순고 3시간. 3시간도 될것 같은데 느낌. 자 5번 봅시다. 5번이 다 되셨죠? 이런 문제는 그림 수직선 그려놓고 생각해보면 좀 이해가 편할 것 같긴 해요. 자, 요트가 있어요. 하나는 뿌리호구 이름이, 하나는 나무호래요. 가와 나라는 항구가 두 군데 있어요. 여기를 가, 여기를 나라고 합시다. 두 요트가 각각 뿌리호는 가에서 나무호는 나에서 출발한대요. 여기서 뿌리호가 출발하고 여기서는 나무호가 출발해요. 그래서 뿌리호는 가에서 나로, 나무호는 나에서 가로 이동하는 거야. 그런데 빠르기가 달라. 뿌리호는 출발해서 12시간이 걸려서 여기까지 갔대요. 얘는 12시간. 그 다음에 나무호는 13시간이 걸려서 도착했대요. 얘는 13시간. 빠르기가 다르다는 얘기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조건이 나온 게 두 항구 사이의 거리도 나와 있어요. 얼마로 나와 있어요? 312km로 나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중간에 만난 곳은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가다 보면 부딪히진 않겠지만 어느 지점에서 마주치겠죠. 그 마주치는 게 뭐 요쯤이라고 할까요? 뭐 상관없어요. 그건 어디든. 그랬을 때 이 만나는 지점은 어디로부터? 나 항구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문제가 조금 길어서 지금 그림으로 정리를 해본 거예요. 문제 이해됐어야 해요? 네. 됐나요? 좋아요. 그럼 이제 생각해 봅시다. 얘를 알려면 얘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만날 때까지 누가? 나무호가 이동한 거리겠죠. 그죠? 그걸 구하라는 얘기인 거잖아, 결국. 맞아요. 그럼 이거 아까 우리 공원 돌던 문제 생각나요? 반대로 돌아서 만났을 때 얘가 이동한 거리와 얘가 이동한 거리를 합하면 뭐가 된다? 한 바퀴가 된다. 이도 마찬가지겠죠. 얘네가 동시에 출발했어요. 또 동시에 딱 마주치겠죠. 그러면 뿌리호가 이동한 거리와 나무호가 이동한 거리를 합하면 그게 얼마가 돼야 돼요? 312km가 돼야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좋아요. 그러면 뭘 알아야 될까요? 뭘 알아야 이걸 알 수 있어요? 뭘 알아야 될까요? 1시간에 몇 킬로? 1시간 동안 얼만큼 이동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겠죠. 맞아요. 그럼 1시간 동안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 이게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한 단어로 딱 얘기하면? 뭐? 속력. 빠르게 얘기하는 거잖아. 일정 시간 동안에 얼만큼 이동했어? 물어보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얘는 12시간 동안 얼만큼 이동했어요? 312km. 맞아요. 그러면 뿌리호는 빠르기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누구를 나눠야 돼? 312를 12로 해야 되고 나무호의 빠르기는요? 똑같은 거리를 얘는 13시간이 걸린 거죠. 얘가 약분이 정확하게 되나요? 26. 얘 26? 얘는 24. 나눠 떨어지네요. 그러면 얘네가 1시간 이동하면 둘이 얼마큼 가까워져? 1시간 이동하면 가까워지는 거리가 얼만큼이야? 얘랑 얘를 더한 만큼이지. 자, 여기서 출발했을 때 얘는 26km고 얘는 24km 왔을 거 아니야. 이렇게 몇 번 이동하면 둘이 만나겠니? 이거를 구할 수 있는 거잖아. 그쵸? 그럼 걸린 시간은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은 어떻게씩 세울 수 있어요? 전체 312km를 나누겠죠. 뭘로? 1시간 동안 가까워지는 거리로. 몇 번 가까워지면 만나? 이거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이해돼요? 좋아요. 그러면 312 나누기 얼마요? 50 하시면 되죠. 소수 나오죠? 얼마예요? 6점? 단위는 시간이겠죠. 왜요? 기준이 시간이었으니까. 됐나요? 그러면 요만큼씩 6.24시간을 하면 딱 만난다는 얘기야. 그럼 이제 내가 알고 싶은 건 뭐야? 6.24시간 동안 누가? 나무호가 이동한 거리를 알면 문제에서 원하는 답이 되겠죠. 6.24시간 뒤에 여기서 만났어. 그러면 나무호는 이만큼 이동했다는 얘기잖아. 6.24시간 동안에. 근데 지금 물어보는 게 나에서부터 만난 때까지의 거리를 물어봤잖아. 그럼 얘 계산할 수 있겠죠. 따라서 어떻게 계산한다? 얘는 6.24시간 동안 1시간에 얼만큼 가는데 나무호는 24km. 24 곱하기 얼마? 6.24 하시면 되겠죠. 이해돼요? 마지막식 이해돼요? 네. 좋아요. 계산하면 149.76. 얘는 그림을 꼭 그려 놓으세요. 간단하게라도. 그래야 풀이가 이해가 잘 될 거예요. 드디어 3단원이 끝났고 4단원으로 갑시다. 안돼. 나 4단. 공포가 3단원이 더 어렵지 않아? 아니요. 4단이 그래서 상당히도 어려워요. 4단은 무슨 모습 별도가 계산을 아니에요. 조형도 못하고 계산도 못하고. 잘하는 게 순수밖에.
우리는 많이는 못할 것 같고 설명 지금 20분 정도 남았는데 확인 문제 정도 스텝 1까지 정도는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봅시다. 오 마이 갓. 근데 계산이 막 길진 않으니까 스텝 1은 다 고쳤어. 일단 비화 비율 문제는 내가 문제 읽었는데 잘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면 딱 하나 처음에 첫 단계 뭐라고? 비교하는 두 개 찾고 두 번째 어느 게 비교하는 어느 게 기준량인지 찾고 그 다음에 문제를 다시 봐봐. 그러면 식이 좀 떠오를 거야.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항상. 포기하면 끝이야. 안 돼. 포기하지 마. 버텨. 버티기만 해도 따라갈 수 있어. 걱정하지 말고. 안 되니까 안 해가 아니라 안 되니까 더 많이 해가 돼야 돼. 어려우니까 더 많이 해 이게 돼야지. (70쪽) 펴시면 돼요. 정리 끝났으면. 자, 70쪽 설명 필요한 거. 70쪽은 없어. 1-2 고치는데 얘기해줘. 26대서 26대 36? 네. No. 지금 나 대 간대 나가 틀린 거 같은데? 지금 누구 곱하기 누구야? 36 곱하기 16이 얼마 나왔어? 576. 그럼 576은 누구를 두 번 곱해야 돼? 26 곱하기 26 해봐 너. 연습장에다 해봐. 기기형 576 안 나올 텐데. 네. 안 나오지? 네. 그건 왜 틀렸는지는 알겠는 게 봐봐. 우리가 이런 걸 제곱수라고 하거든. 같은 수를 두 번 곱해서 나오는 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4, 9, 16 이런 애들. 근데 얘가 헷갈리잖아. 나중에 너희가 중학교 1학년이 돼서 소인수분해라는 걸 배우면 얘를 찾기가 좀 쉬워. 근데 지금은 그냥 찾아야 되잖아. 무작정. 이걸 외우고 있을 순 없잖아. 다 외우지 마. 필요 없어. 그럴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 얘해보라 그랬어. 한 자리 수를 두 개를 똑같이 곱해서 6이 되는 거 뭐 있어? 6, 6, 36하고 4, 4, 16도 있어. 아마 네가 36만 생각해봐서 틀렸을 거야. 얘는 4, 4, 16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해봐야 돼. 그러면 앞에가 5라는 얘기는 베개 자리가 5라는 얘기는 20 곱하기 20은 400이지. 근데 30 곱하기 30은 얼마야? 900이잖아.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작다는 얘기니까 앞에 10의 자리가 2라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26 곱하기 26하고 24 곱하기 24를 해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24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틀려서 계산 때문에. 얘는 24대 36으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 처음에 틀렸던 사람 뭐가 있냐면 이걸 다시 더 작은 수로 나눠서 답을 쓴 사람이 있었어.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물어봤어? 변의 길이를 물어본 거지. 가장 간단한 자연수로 나타내라는 게 아니라 그냥 변의 길이의 비를 나타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더 작은 수로 나누면 안 되는 거야. 그럼 틀려. 알겠지? 네. 응. 그 다음에 71쪽. 없어요. 없어 넘어가. 72쪽. 없어요. 저 있어요. 얘기해. 하나 두 개 다 있어요. 3-1, 3-2. 네. 알겠어. 두 개 다 할게. 봐봐. 3-1부터 봐. 자, 직사각형이 가로가 80, 세로가 40이야. 가로는 25%로 늘리는 거야? 25%를 늘리는 거야? 의미가 지금? 25%를 늘리고. 맞아. 원래 길이에다 25%만큼 더 붙이라는 얘기지. 이거 느리고 줄이는 문제는 조사가 중요하다 그랬어. 뭐만큼 느리는지 아니면 그만큼을 더 느리는지. 그래서 조사를 잘 봐야 돼. 그 다음에 세로는 5%를 줄여서 만들 거야. 자, 그럼 가로부터 계산해보자. 가로는 원래 얼마였는데? 이거 빠르게 계산하는 거 알려줄게. 봐. 원래 얼마야? 82였지. 네. 근데 몇 퍼센트 줄일 거라고? 25%. 그럼 남아있는 건 몇 퍼센트야? 75%. 그치. 전체를 지금 100분율이니까 100으로 본 거지. 원래 길이를 100으로 봤을 때 100 중에 25를 줄였어. 그러면 실제 남아있는 건 얼마라고?
75%잖아. 그러면 한 번에 75%를 그냥 계산해버려. 그러면 새롭게 나오는 가의 길이가 되는 거지. 그럼 75%는 100분의 75잖아. 소수로 계산하기 더 빠르지 않아? 느리는 거. 아, 얘 느리는 거야? 미안. 네. 그러면 원래 100에다가 0.25만큼 더 느리는 거잖아. 25%만큼. 그럼 몇 퍼센트가 되는 거야? 120이 되는 거지. 한꺼번에 계산하면. 그럼 120%는 얼마야? 1.25겠지. 이렇게 하면 한 번에 나오겠지. 원래는 이렇게 계산하잖아. 80에다가 80에 25%를 더하지. 그럼 이거 봐봐. 얘 80 몇 개? 2개. 얘. 한 개. 한 개. 얘는 몇 개? 0.25개. 그럼 합해서 몇 개? 1.25개. 그래서 한 번에 계산을 하는 거라고. 이게 빨라.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졌으니까. 자, 그 다음에 세로는 얼만큼 줄인다고? 5%. 그럼 원래 100 중에 5만큼 줄인 거잖아. 그럼 남아있는 건 얼마야? 95%. 큰 개는 어떻게 계산하겠어? 0.95. 그렇지. 0.95로 계산하면 한 번에 딱 나오겠지. 계산이 단계가 줄어들수록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줄겠지. 그래서 너희가 내용이 익숙해졌으면 그 다음에 조금 간단히 계산하는 것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 자, 계산하면 얘가 얼마고요? 100이고요. 얘는 38. 그래서 넓이는 계산하시면 되죠. 직사각형이니까 100 곱하기 38 그래서 얼마? 3,800. 그다음에 3-2번. 얘는 조금 헷갈릴 수 있지. 넓이로 나왔기 때문에. 헷갈리면 얘도 그림을 그려보세요. 얘는 정사각형이에요. 처음에 시작이. 자, 지금 한 변의 길이가 30cm인 정사각형의 각 변의 길이를 얼만큼씩? 15%씩. 15%씩 늘릴 거예요. 그랬을 때 뭘 구하래요? 그랬을 때 넓이. 늘어난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얘가 이렇게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여기 구하라는 얘기죠. 문제 잘 봐야 돼. 여기 구하라는 얘기.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할 거야? 전체 큰 사각형에서 작은 사각형 빼서 구하겠죠. 그러면 뭘 알면 전체를 알 수 있어요? 늘어난 길이를 알면 되겠죠. 자, 그러면 늘어난 후에 한 변 길이. 이거 어떻게 구할까요? 30에 얼마큼 늘렸다고요? 15%. 그럼 원래 거 100에다가 그쵸? 원래 30을 100으로 본 거잖아. 퍼센트니까. 거기다 15를 더 붙였어. 그럼 115가 되는 거지 전체. 그러면 걔를 소수로 바꾸면 1.15가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하면 편하다고요. 헷갈리면 그냥 30 더하기 30 곱하기 0.15 해도 되고요. 자, 그럼 얘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34.5. 맞아요. 그러면 이때의 넓이, 늘어난 후 넓이는 어떻게 돼요? 34.5 곱하기 34.5가 될 거고, 처음 넓이는 얼마라고요? 30 곱하기 30이 되겠죠. 그거의 차이를 구하시면 되죠. 네. 맞아요. 네. 그러면 계산하면 얘가 1190.25. 빼기 900. 빼기 900. 그래서 290.25. 될 거예요. 그다음에 유형 4번 73쪽 없어요. 넘어갑시다. 잘한다. 75까지는 쉬우니까. 확실해? 네. 근데 많이 늘었어. 처음보다 처음에 많이 헷갈려. 이게 처음에 이게 뭐야? 갑자기. 자, 74, 없어요. 75 없어요. 넘어가. 여기 거리 속력 다 있는데. 진학이 76 있어요. 몇 번? 7-7. 저 둘 다요. 둘 다. 둘 다. 진학이 문제 잘 봐봐. 자, 7-1. 진하기가 16%인 설탕물 500g에 설탕 25g을 더 넣었어. 새롭게 만든 설탕물의 진하기가 몇 %니? 자, 그러면 지금 결국 질문이 뭐냐면 어떤 설탕물의 진하기를 구하라는 얘기잖아. 그럼 알아야 될 게 뭐야? 원래 아니 그냥 앞에 거 신경 안 쓰고 내가
여기를 알고 싶어. 그게 지금 문제의 요점이야. 그럼 여기에 들어있는 뭘 알아야 돼? 설탕의 양. 설탕물의 양과 또 설탕의 양. 맞아, 두 가지를 알아야 돼. 지금 목표가 그 두 가지야. 됐지? 자, 그럼 이제 조건을 볼 거야, 이제. 자, 첫 번째는 설탕물이 있었고 여기에다 뭘 섞었어? 설탕. 설탕만 섞은 거야. 됐지? 그러면 설탕물, 처음 설탕물에는 설탕도 있고 설탕물도 있잖아. 얘가 몇 퍼센트 진학이야? 처음 설탕물이 16% 몇 그램? 500g. 500g. 그럼 봐. 16%란 얘기는 설탕물 100g에 설탕이 16g 녹아있는 상태야. 그런데 100g이 아니라 실제로 몇 g이 있다고? 500g. 500g이 있어. 그리고 여기 설탕이 들어있어. 그러면 첫 번째 16%짜리 설탕물에 들어있는 설탕의 양 구할 수 있겠지. 네. 그럼 여기에 설탕의 양 얼마란 얘기야? 16 곱하기 16 5. 곱하기 5. 그렇지. 그럼 얼마? 80. 80g 있어. 자, 근데 여기에다가 뭘 더했냐면 설탕만 몇 그램 더했어? 25g. 25g 더했어.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애는 설탕의 양과 설탕물의 양을 알아야 우리가 이걸 가지고 진하기를 구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설탕의 양은 원래 16%짜리 얼마큼 있었고 80g 있었고 새롭게 얼마 더 넣었고 25g 더 넣었지. 그러니까 여기에는 총 설탕이 얼마 들어가 있는 거야? 105g. 105g 들어가 있어. 자, 그 다음이 중요해. 설탕 우리 원래 몇 그램 있었어? 500g. 500g. 근데 거기다 설탕을 25g 더 넣었잖아. 그럼 무게가 얼만큼 늘어난 거야? 25만큼? 늘어나요. 늘어났겠지. 525. 그래서 설탕물도 500에다가 25를 더한 만큼이야. 이해돼요? 설탕 내가 25g 넣었으면 만들어진 설탕물도 25g 무거워졌겠지. 아. 왜냐하면 설탕물은 누구랑 누굴 더한 거니까? 물과 설탕을 더한 거니까. 요거를 생각 안 하고 500이라고 계산하면 틀리는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얘는 525g. 자, 그럼 이제 둘 다 알았으니까 뭐 구할 수 있어? 진하기. 구할 수 있지. 진하기는 누구랑 누구 비교하는 거라고? 설탕물이랑 설탕. 맞아. 누가 기준 양이야? 500. 예, 설탕물. 그 다음에 비교하는 양이 설탕. 설탕. 얼마? 약분하면 5분의 1이겠지? 5분의 1은 100분의 얼마? 100분의 20. 그래서 몇 퍼센트? 120%. 맞아. 이렇게 하면 된다. 그 다음에 2번으로 가봅시다. 이번 하면 안 끝날 거. 얘만 하면 끝날 수도 있겠다. 자, 진하기가 8%인 설탕물 300g이 있어요. 이 설탕물에 물만, 설탕물 아니고 그냥 맹물, 물만 몇 그램 넣으면 진하기가 5%가 되겠니? 물어본 거야. 됐나요? 네. 이거 쓸 시간 줄게. 얘 설명 듣고. 자, 처음에 지금 8%몇 그램 있다고? 300g. 8%라는 건 설탕이야, 얘도? 네. 설탕물 100g에 설탕이 얼마? 8g 들어있는 비율이야. 근데 실제로는 설탕물이 몇 그램 있다고? 300g 있대. 그럼 이때 설탕의 양 구할 수 있겠지. 자, 그럼 여기 들어있는 설탕의 양은 얼마야? 8 곱하기 4는 24. 3배 하면 되니까 24g이야. 근데 여기에다 뭘 더했다고? 물을 더했어. 물을 몇 그램 더했어? 물을 몇 그램 더했어? 몰라. 몰라요. 몰라. 이걸 또 찾아보고. 됐지? 그럼 이렇게 한 다음에 누구랑 누구? 설탕하고 설탕물을 알면 진하기가 나오겠지. 자, 그러면 설탕. 원래 설탕물이 24g 있었고 설탕 더 넣었어? 추가된 설탕 있어? 없어. 그러니까 설탕은 그대로 24g이야. 그런데 설탕물은 원래 300에다가 물을 얼만큼? 네모만큼 더 넣었으니까 설탕물은 이만큼 됐겠지, 무게가. 이해돼요? 네. 자, 그럼 이제 얘 가지고 진하기 구해봐. 진하기 어떻게 나올 수 있어? 300 더하기 네모분의 24. 맞아. 300 더하기 네모분의 24가 돼야 돼. 근데 얘가 몇 퍼센트 되고 싶다고? 5%. 그럼 어떻게 나타내? 100분의 5. 이렇게 나타내는 거지. 근데 얘가 몇 배인지 나누기 잘 안 되잖아. 그럼 약분해. 그래서 20분의 1로 생각하면 되겠지.
왜 그렇게 안 했지? 그러면 얘가 24배 됐으니까 얘도 24배 되면 되는 거지. 그래서 300 더하기 네모가 20 곱하기 24만큼이다. 그럼 얘 계산하면 얼마야? 480. 그러면 480이 어. 300 더하기 네모니까 네모는 얼마다? 180. 그렇지. 그래서 물 몇 그램 더 넣으면 된다? 180g. 되겠지? 네. 두 개가 지금 비슷한 느낌이 하나는 설탕을 더 넣은 거고 하나는 그냥 물을 더 넣은 것 뿐이야. 8번 있어? 옆 페이지 77쪽. 없어요. 없어. 좋아. 그럼 여기까지 끝. 앞에 스텝 1 딱 끝냈어. 스텝 2부터 다음 시간에 하자. 5분이 남았네? 더 해볼까? 아니요. 선생님. 일단 써. 정리할 시간 준다 했어. 오늘 하루는 월요일이잖아요. 야, 월요일은 월요일이라서 수요일은 수요일이라서 수요일은 주말이니까 지금 선생님이 사실은 우리가 이 농도 구하는 게 이렇게 안 해도 되지. 어떻게 해도 돼? 곱하기 100. 곱하기 100을 구할 수 있잖아.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풀이하는 이유는 이게 더 정의, 그러니까 뜻, 개념에 더 가깝기 때문이야. 사실 비율에다 곱하기 100을 한다는 건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 근데 이 계산이 잘 안 될 때가 있어. 예를 들어서 얘가 몇 배인지 잘 모를 때 얘는 5배 딱 나오잖아. 근데 막 얘가 소수로 나와. 그럼 몇 배인지 헷갈리잖아. 그럴 때는 비율 곱하기 100으로 계산하는 게 편해.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너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 그게 백분율 구하는 방법이잖아. 두 번째 방법이잖아. 일단 심화 이어서 쭉 다음 시간에 설명할 거고 그 다음에 기본으로 갈게. 왜냐면 비화 비율이 끝나야 비례식과 비례배분이 너희가 이해가 좀 더 잘 되니까 먼저 심화 오답 설명 끝내놓고 조금 오래되긴 했지만 비례식과 비례배분 오답으로 갈게요. 기본 안 한지 오래됐네. 아니 숙제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답이 거의 없어요. 응. 기본 단원만은 20개만 낼게. 기본으로 오답이 올라가는 느낌? 근데 원해설비 숙제 연구 보니까 간단하다고 그냥 암산해서 쓰는 사람들인데 식을 써봐. 그래야 익숙해져. 원줄 곱하는 거 아직은 안 익숙할 거거든. 네. 그러니까 식을 간단하게라도 쓰세요. 답만 쓰지 말고. 네. 이쪽은 지워도 될까요? 네. 네. 다 썼어. 그럼 스텝 2부터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할게요. 심화는. 기본. 자, 기본을 잠깐 펴볼까요? 경시를 해야 되는데. 아, 경시 쓰면 좋아. 지금 우리가 얘가 3단원은 다 끝났고 4단원 오답이 남았고 진동 5단원 나가고 있는 거지. 네. 4단원은 감을 잡은 사람들은 오답이 많지 않은데 아직 식 쓰는 게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심화가 끝나면 얘를 답이 맞았더라도 식을 다 확인 한번 해볼 거야. 알겠지? 그래서 네. 필요한 부분은 식 쓰는 거 다시 얘기해 줄 거야. 비례식을 쓰라고 했더니 그냥 둘 다 수가 나와 있는 비례식을 쓰는데 내가 원하는 비례식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모를 이용한 비례식을 쓰라는 거야. 그 다음에 그걸 해결했을 때 결과가 답이 나오는 거지 그 결과를 비례식으로 쓰라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건 다시 한번 설명할 테니까 4단원은 안 건드려도 좋아. 5단원 숙제만 해갖고 오세요. 5단원에 지금 간단한 것들 연산 실수한 부분들 고칠 수 있는 거 고치시고요. 앞에 오늘은 숙제는 단원 마무리 1회 150부터 154까지 20문제만 내는데 여기 식은 다 한 줄, 두 줄 이래. 계산이 굉장히 간단해. 단 3.14가 원줄로 나오는 경우에 계산 조심해야겠지. 그래서 3이 원줄 다 체크하면서 푸세요. 원줄 3일 때가 행복하지. 근데 모든 문제가 다 원줄이 나오네. 당연하지 원줄이 있어야 해결되니까. 숙제 쓸게요. 기본에 쓰세요. 원줄 없으면 계산이 안 되잖아. 초등에서만 좀 고생해. 중등 가면 계산 안 하니까. 중등감은 더 힘들 것 같은데. 네. 간단해. 오히려 중등은 좀 너희가 초등에서 배웠던 개념을 간단하게 줄여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나와. 뭐 기호도 그렇고 기호를 생략하는 것도 그렇고 원주율도 그렇고. 그래서 계산은 간단한데 내용이 어려워지는 거지. 고치고 풀기. 4단원은 안 고쳐도 좋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